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밤사이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최영우 선수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확실히 가장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 통틀어서 재미있는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또 눈길이 가는 뉴스가 이 최영우 선수 관련 기사인 것 같아요. 최영우 선수가 진짜 대박입니다. 대단한 게 이번 시즌이 42세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43세가 됩니다. 43세가 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연 계약 오퍼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건 이 선수의 에이징 커브가 보이지가 않는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랑 나이가 비슷한 그 라인들 82년생, 83년생, 84년생 뭐 요 정도 라인 선수들이 이제는 현역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들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최영우 선수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거꾸로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리그 최고의 타자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뭐 수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공격에서만큼은 공격력만 놓고 보면 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서 기아 타이거즈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 사실은 저는 FA 시장이 시작할 때 최영우, 양현종 이런 선수들은 기아 타이거즈랑 무조건 빠르게 계약 소식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협상에 난항이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최영우 선수가 팀을 옮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최영우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11시즌을 뛰었고요.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9시즌을 뛰었습니다. 21번째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에 컴백할 확률 혹은 기아에 잔류할 확률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봤을 때 며칠 안에 오피셜이 뜨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지금 일단 삼성행 유력 임박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삼성으로 다시 컴백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삼성 팬들은 두 팔 벌려 아마도 환영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영우는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이 또 큰 금액을 오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영우가 빠지면 전력 손실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부분과 박찬호가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굳이 큰 돈을 들여서 단연 계약으로 아무래도 최영우 선수의 지난 시즌 잘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 이런 어떤 양가적인 감정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 시즌 기록 한번 살펴보면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133경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장도 별로 없어요. 이 선수는 WAR이 4.37입니다. 수비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격만으로 4.37의 WAR을 기록했다는 건 공격에 있어서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젊은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WRC 플러스가 157.6입니다. 탑 어떤 공격 지표, 공격 생산성을 보여주는 선수들의 WRC 플러스의 기준을 우리가 보통 150 정도로 잡는다. 130, 140만 넘어가도 굉장히 수준급 공격이다라고 보는데 157.6입니다. 이야, 예, 정말로 삼성 라이온즈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삼성의 공격력은 워낙에 좋잖아요. 구자욱, 디아즈, 뭐 김성윤, 김지찬, 뭐 김영웅 이런 선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영우가 가세한다. 그것도 이제 지명타자 타선에 최영우가 딱 버티고 있다. 이거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타선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타율이 3할 7리였고요. 타율보다도 이 선수는 저는 늘 보면 출루율이 어마어마해요. 좋지 않은 공에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PS도 굉장히 높죠. 장타율도 0.5가 넘고요. OPS가 0.928, 24개의 홈런. 그냥 클래식 스탯만 보더라도 3할 이상의 타율에 20개 이상의 홈런을 여전히 때려줄 수 있는 선수에다가 전반적으로 공을 잘 본다라는 거. 이 선수가 에이징 커브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이런 지표거든요. 삼진 퍼센테이지가 17.9%예요.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7.9%가 좀 높은 편이에요. 거의 가장 높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진을 잘 당하지 않아요. 안 좋은 공에 손이 잘 나가지 않고 거기다가 여전히 공을 잘 봅니다. 12.2%의 볼넷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이 볼삼비가 예술이에요. 네, 43살의 선수의
어떤 지표라고 보기에는 이 볼산비가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배트 스피드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 볼산비가 확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삼진 퍼센테이지가 늘어가고 아무래도 공이 오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조금 빨리 판단해서 스윙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볼산비가 좀 무너져 내리기에 마련인데 최영우 선수는 40대가 넘어간 이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고 딱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굉장히 적죠. C등급 FA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기아 잔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예상이 되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금액으로 기아가 최종 오퍼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츠 경향에서 나온 최근 기사예요. 12월 1일이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시점 몇 시간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기아에서 부른 이 오퍼 금액 자체가 최영우 선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행 소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오퍼인데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전에 준 오퍼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건 최영우 선수의 마음을 뒤바꾸기. 지금 아무래도 삼성행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삼성의 오퍼가 더 좋다는 이야기니까요. 삼성의 오퍼는 3년 30억 원이 넘는 계약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3, 44, 45세 시즌까지 뛰는데 연간 10억을 넘는 계약 규모라면 뭐 누구도 이 거부하기 힘든 계약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아의 기조는 이번 시즌 확실한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를 내보낼 때도 오버페이는 없다. 지금 물론 김도영 선수가 내년 시즌 굳건하게 자리를 잡겠지만 어떤 다른 외부 FA 영입에 큰 돈을 쓰진 않겠다. 자팀의 내부 단속에 있어서도 너무 큰 돈을 쓰면서 무리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기아 타이거즈는 절대로 시장가보다 높은 금액, 어떤 WAR 환산 그리고 나이, 선수들의 나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큰 금액을 오퍼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양현종 선수도 이와 더불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저는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SSG의 김광현, 또 우리 하나이글스의 류현진 선수 같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팀의 상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도장을 찍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닙니다. 물론 이제 25시즌 양현종 선수는 상당히 부진했어요. 30경기 나와서 153이닝. 여전히 이닝 소화 그리고 결장 경기가 별로 없죠. 이 선수는 철광왕 중에 철광왕이니까. 그런데 세부 지표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7승, ERA는 5.06. 굉장히 좋지 못했고 WHIP도 1.49, WAR 1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류김양 중에서도 양현종 선수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기아 타이거즈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대투수 이 양현종 선수와의 계약에도 이렇게 난항을 겪는다는 건 기아가 진짜 이번 오프 시즌에 허리띠를 딱 그냥 졸라매고 큰돈 절대 쓰지 않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며칠 있으면 날 것 같거든요. 양현종 선수는 결국 저는 기아랑 잔류하지 않을, 양현종 선수가 팀으로 옮기면은 그거는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양현종 선수가 뿔이 났다라는 것밖에는 그 다른 그게 없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는 저는 기아에 남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영우 선수 돌아가는 형국을 봤을 때는 삼성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팀으로 최영우 선수가 팀을 옮기게 될지, 파란색 유니폼일지 빨간색 유니폼일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구나 이거야.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